오늘은 충청북도 모 지역의 공사 현장에 들렀는데요.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곳으로 산 중턱에 있는 현장으로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한 식물이 꽃을 피우고 있고 꿀을 얻기 위해 나비와 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어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왜냐고요? 이 식물은 여성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식물이니까요. 식물에는 옛부터 약으로 활용되는 식물들이 많이 있으며 여성들에게 좋다는 식물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식물은 이름에서부터 여성분들에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식물이냐고요? 어머니에게 좋은 풀이라는 뜻으로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해보면 더할 익자에 어미모자를 사용하는 익모초라는 식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풀이라는 주제로 여자들에게 좋다는 익모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익모초의 생태적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모초는 꿀풀과의 두해살이 초본류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 분포하며 우리나라 전역의 들이나 산기슭 등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씨앗은 8, 9월에 새싹이 올라와 작은 키로 어느 정도 자라다가 겨울이 되면 그대로 월동을 하고 이듬해 봄부터 왕성하게 성장을 하며 크게는 2m까지 자랍니다. 마주나는 잎은 어릴 때는 쑥과 비슷하여 구분하기가 힘들며 초기에는 잎이 붙어 있다가 점점 자라면서 잎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나중에는 잎이 가늘게 되어 피침형을 이룹니다. 줄기는 다른 식물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식물은 원형의 줄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익모초는 둔한 사각형을 이루고 각 면에는 골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풀처럼 줄기가 연하지 않고 단단하면서 꼿꼿하게 자라 나무처럼 보입니다. 7, 8월이 되면 6에서 7mm의 크기의 연한 홍자색의 꽃이 잎의 겨드랑이에서 피는데 몇 개씩 층층으로 계속해서 줄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꽃이 피며 분홍색을 띠기 때문에 벌이나 나비 등 다양한 곤충들이 찾는 식물인데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보이는 것처럼 벌과 나비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으며 9월이 되면 열매가 익습니다. 익모초는 육모초라고도 부르며 눈에 좋다고 하여 익명이라는 이름도 있다고 하며 꽃이 피기 전에 베어 줄기와 잎을 그늘에 말려 약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것은 쓰다라고 했나요? 생즙을 내어 먹으면 엄청 쓴맛이 나며 한의사가 아닌 제가 자세한 효능은 장담을 못하지만 여성 질환이나 부인병을 포함하여 여성에게 정말 좋은 풀이라고 하며 이 이외에도 민간에서는 신장염이나 시력 회복, 여름철 기력 회복 등에 좋다고 합니다. 어릴 적 여름에 더위를 먹거나 기력이 없을 때 좋다고 하여 어머니께서 익모초의 줄기와 잎을 절구에 짓지어 즙을 내어 어른들이 마실 때 조금 얻어먹다가 쓰디쓴 맛에 몸서리 쳤던 어릴 적 기억이 나는 식물입니다. 익모초에 대하여 전해 내려오는 두 가지 설화가 있어 소개해보면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몸조리를 잘 못하여 팔다리가 저리고 배가 아파 늘 고생을 하였지만 가난한 살림 때문에 치료는 엄두도 못 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낫지 않았으며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 하루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약 한 첩을 사와 다려 먹였으나 그 약효도 며칠 뿐이었고 완전히 나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 더 구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아들은 궁리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의원을 다시 찾아가 약을 지어달라고 했고
약초를 캐러 가는 의원을 몰래 따라가 어떤 약초를 캐는지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이름 모를 식물을 캐는 것이었다. 이튿날 의원이 약초를 캐던 주변을 찾아간 아들은 모든 식물의 냄새를 맡아보니 지난번 의원이 지어준 것과 비슷한 식물이 있는 것이었다. 이 식물을 캐서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약초를 다려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병세가 좋아지는 것 같았다. 아들은 매일 들여나가 그 약초를 캐와 어머니에게 다려드렸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한다. 아들은 약초의 이름을 알지 못해 뭐라고 부를까 생각하다가 어머니에게 도움을 준 풀이기에 더할릭, 어미모, 풀초를 붙여 익모초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설화를 소개해보면 옛날에 수랑이라는 마음씨 착한 소녀가 나이가 들어 시집을 가게 되었고 아이를 가졌다. 어느 날 수랑이 집에서 물레로 실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노루 한 마리가 화살에 맞았는지 피를 흘리며 들어왔다. 노루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살려달라는 듯 애처로운 소리를 냈다. 수랑은 노루가 불쌍하여 노루를 마루 밑에 숨긴 뒤 물레질을 계속했다. 조금 뒤에 활을 들고 온 사냥꾼이 수랑에게 노루를 못 봤냐고 물었고 수랑은 좀 전에 동쪽으로 달아났다고 대답했다. 사냥꾼은 동쪽으로 말을 타고 달려나갔고 수랑은 노루를 나오게 하여 서쪽으로 달아나게 하였다. 며칠 뒤 수랑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지독한 난산이었고 산파도 속수무책이었으며 남편이 약을 지어와 먹였지만 소용이 없어 곧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려 수랑이 문 쪽을 바라보니 전에 살려준 노루가 입에 풀을 물고 서 있었다. 노루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랑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물고 있는 풀이 약초라고 짐작한 수랑은 남편에게 말을 하였고 급히 약초를 다려 부인에게 먹였다. 약을 먹자 곧 통증이 덜해지더니 얼마 안 가서 순조롭게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풀이 좋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아 부인의 병은 물론 많은 여성들의 병을 고쳤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이 풀을 어머니를 이롭게 하는 풀이라 하여 익모초라 불렀다고 한다. 대부분의 설화가 슬픈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오늘은 두 설화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 이 강필이도 해피합니다. 이상으로 여성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풀이라는 주제로 익모초에 대해 생태적 특성과 설화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산기슭이나 들에서 홍자색의 꽃이 층층이 피어 있으면 익모초라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긴가민가 할 때는 줄기를 확인하여 사각형이면 익모초라 확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가 있었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5종 선물 세트 부탁드립니다. 5종 선물 세트가 뭐냐고요? 그것은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그리고 댓글임을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